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7점. 뭐가 있죠? 등기소. 등기소는 뭐 나올 게 뻔해요. 나오는 게. 거기 이제 의의 한번 봐봐요. 관할 등기소 한번 봐봐요. 관할 등기소는 어디가 키워드예요? 부동산 소재지. 형광펜 딱 하나요. 그러면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들어봐요. 요거는. 자, 8회태 한번 출제가 됐죠. 여기 이제 그로브고 여기 안양시입니다. A가 그로브에다 집을 줬다. 어디에다 등기해줘야 돼? 그로브. B가 뭐예요? 안양시에다 집을 줬어요. 어디에다 등기해? 그러니까 부동산 소재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꼭 골치 아파요. 저 사람이. 그러고 안양시 적경지역에다 집을 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등기할 수 있고 이렇게 등기할 수 있죠. 무슨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막아야 돼요, 막아요? 막아야죠. 체급이 어떤 게? 그러면 이 안양시하고 구로구하고 체급이 어디가 높아요? 요거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요거는 중앙지방법원 소속, 서울중앙. 그럼 어디가 체급이 높아요? 얘가 높죠. 그럼 얘보다 체급이 높은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고등법원장이라고. 요거는 탄력적으로 좀 놀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관할등기소는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 확인해 놓고. 그럼 세 번째 칸에 가봐요. 관할 위반의 등기 찾았어요? 그럼 그 밑에다 가로 열고 29조 1호잖아. 아까 29조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은 실행된다면 거기 밑에 한번 읽어봐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마무리 짓고요. 자, 관할의 지정과 관련돼서 특히 거기 2번을 봐봐요. 두 번째 칸. 지정권자는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나요? 상급법원장이 지정해요? 상급법원장. 그거 형광펜 다 꺼놓고요.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니까 관할의 이임 찾았어요? 예, 관할의 이임은 누가 하는지 봐봐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에다 형광펜 다 꺼놔요. 그러면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다시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예요? 대법원장. 그거 한 개 두면 돼요. 자, 맨 마지막에 등기사무의 정직권자가 누군지 한번 봐봐요. 정직권자. 누구죠? 대법원장. 형광펜 다 꺼놓고. 자, 등기 마지막 칸에 실행이 되면 무슨 무효라고 써놨어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뭐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봐요. 요거는 29조 2호사입니다. 2호가 뭐예요?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그래서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업무를 봤다. 그러면 업무를 보게 되면 몇 호 위반 사유로? 2호 사유로. 자, 봐봐요. 자, 그제 뭐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법무부 장관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잘렸어요. 사퇴됐잖아. 왜 사퇴했어요? 과거에 봐봐요. 과거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에요. 운전면허.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지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엊그제 술 먹고 운전면허에서 오늘 걸렸습니다. 그건 과거잖아. 그 과거인데 그게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75년도에 사문서 2절에서 혼인신고를 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켜놓는다. 말이 안 되죠. 저도 열받는데 야당은 얼른 열받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사퇴한다. 그래, 사퇴. 그래서 이제 낙마가 될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요. 법무부 장관을. 음주운전 취소당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그걸 과거지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데모하러 갈 뻔했어요. 여기 수업 안 와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최고인데 그거 뭐예요? 그게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말은 대법원장이 업무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업무를 봤다. 하자 있는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는 몇 호로 가까운다? 2호로 가까이.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영어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봐봐요, 이렇게. 자, 관할의 문제는 원칙, 부동산 소재지, A는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관할 위반의 효과는 뭐예요? 관할 위반은 1호로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예요? 이의신청의 대상. 그러면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죠?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직권자는 대법원장. 몇 호 위반 사유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게 암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니까 그거는 암기야, 암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게 이 인권자는 누구예요? 대법원장. 그게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기출지문을 볼 텐데 그게 작년에 출제가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8조는 뭐가 있죠?
등기관의 지정권자만 하나 잡아놓으면 돼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거기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거 행간편다 하거나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름은 틀립니다. 그 정도 하나 잡아놓으면 돼요. 뭐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제9절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자, 등기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제가 해달라는 게 요게 없어. 요거였거든. 등기부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그래요. 토지와 건물이죠. 건물은 다시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그러면 토지 등기부는 몇 부분? 세 부분. 일반 건물은 세 부분. 요거는 네 부분. 네 부분이 뭔데? 또 다 까먹었다.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깎고 얼고. 작년 기출문제 한번 들어볼래요? 자,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깎고 얼굴을 둔다. 어때? X. 역사적으로 제일 쉽게 나왔어. 그러면 딱 또 하나 쉽게 나온 게 집합 건물에서 복도는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그게 역사적으로 쉽게 나온 거 딱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거 틀린 사람 많다고요.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야. 자,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1번, 2번 있는데 작년에 2번이 출제됐잖아요. 부동산 등기 기록의 예로서 찾았어요. 즉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를 행간편다 하잖아요. 전부 그러면 몇 부분? 네 부분이야. 네 부분. 네 부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출제된 게 거기 밑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됐죠. 한동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각 얼굴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1등기 기록을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까지 합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몸이에요? 네 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야.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각구, 얼구 몇 부분? 네 부분. 그래서 그게 작년에 2.5점짜리가 탄생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내용으로서 내용 고유번호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고유번호는 사람에 갖다 두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거든. 그러면 고유번호는 그 밑에다 가로 열고 14자리라고 써놔요. 14자리.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어쨌든 그저께 설명하는데 주민등록번호 12자리래요.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번호도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논점은 2번이에요. 2번.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 거기 무슨 부분마다?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찾았어요? 예,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올해 출제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것도 이해를 하면 금방 까먹지를 않아요. 봐봐요. 집합 건물은 요 전체가 뭐예요? 한동 전체.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나요? 아니죠. 요 부분마다 고유번호잖아. 그러면 여기에 10개면 고유번호가 몇 개? 10개죠. 그럼 문제 나가요. 다음 중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한동 전체 표제부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어때? X. 뭐예요? 전유 부분마다. 그거 한번 딱 암기해두면 되고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1번하고 2번을 묶어봐요. 1번은 뭐예요? 토지. 2번은 건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에서 논점이 그 지목이야. 지목에다 행간편다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민법 문제 푸는데 전세권 문제 풀 때는 뭐부터 잡아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항상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 풀 때는 앞에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게 논점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집합권 그러면 등기부도 마찬가지야. 토지인지 건물인지.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그거 확인하라고. 항상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잠정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가 10.89 지목을 고르라는 거야. 지목은 어디에만? 토지 등기부. 그럼 지목은 몇 개? 28개.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28개의 지목이 나타난다고. 주차장이면 주차장, 주유소용지면 주차장, 주유소용지. 근데 사람들이 또 이걸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봐요. 양어장 등기돼야 안 돼. 양어장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건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야. 건물로. 토지는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어장은 뚜껑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양어장은 건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지 토지는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양어장 자체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단서를 하나 안 달았더니 사람들이 물어본 사람. 선생님 양어장 등기 안 된다며요.
등기 안 된다면 지목에 그러면 토지 등기에 양어장 안 나타나겠네요? 아니야. 양어장은 토지는 등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에는 등기 안 된다? 건물로서 등기 안 된다. 자, 작년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 설명해 줄 거예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거 4개 적어놔요. 담보가등기, 한매특약등기, 한매권, 한매특약등기, 그 다음에 신탁등기. 자, 신탁등기. 자, 그래서 이제 담보가등기, 한매특약등기, 무슨 등기? 신탁등기.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액등기라고 써놔요. 올해 거래가액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 그래서 거래가액등기 각구에만 기록되는 겁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일단 나온다고. 중개사법이든 중개사법이든 등기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러면 거래가액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거래거든. 그러면 거래가액등기는 얼굴에 기록한다. 어때? X. 어디? 각구. 신탁등기. 각구. 한매특약등기. 각구. 담보가등기. 각구. 일반가등기는 각구 또는 얼굴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죠. 자,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올해 만약에 각구 장난친다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담보 가등기하고 거래 가액 등기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구분 건물입니다. 자, 구분 건물은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구분 건물은 별표가 5개짜리니까. 그럼 한 문제 가르쳐 줬네요. 오늘 벌써 5문제 가르쳐 줬네. 집합 건물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 1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시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1 전유 부분의 표시 2번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필요해? 대지권 종류와 비율. 그래서 우리 집합건물 양식은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 다음에 각구 얼굴 몇 부분? 4부분. 각구 얼굴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일반 등기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해보다도 외우라고요.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아니, 미쳤어요. 상단은 뭐라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대지권 비율과 종류.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잡아놓고. 자, 제10절 장부의 보존료는 찾았어요? 여기서 영구 보존자리 마무리해요. 매년 출제가 돼. 지문이든 어떠든. 뭐 10년, 1년 이런 거 출제하면 또라이고 영구 보존 정보는 매년 한 지문 출제가 된다고. 몇 개가 있어요? 6개. 읽어봐요. 등기부, 폐쇄 등기부, 신탁건부,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몇 개? 6개. 작년에 폐쇄 등기부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할까요? 매매 목록.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는가. 근데 매매 목록은 2개예요, 3개, 2개예요, 5개, 2개 이상.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이죠. 그래서 그거는 6개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6개는 숙제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11절 무슨 등기부가 있어요? 딜장 넘겨봐요. 무슨 등기부? 폐쇄 등기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작년에 출제돼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제2절 장부의 관리 및 공개 찾았어요? 네, 장부의 무슨 이동? 장부의 뭐예요? 이동 찾았어요? 네, 거기 옆에다가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좀 써놔야 돼요. 자, 등기부. 자, 부석 서류. 자, 써놓은 사람들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자, 그 다음에 검사 압수. 검사의 압수. 요거는 나오든 안 나오든 늘 잡아놓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등기부와 부속서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 그러면 여기는 천재지변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는 있죠. 요거는
안 돼요. 되고요.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출제됐죠. 드디어 네 번째 도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요게 나왔죠. 요게 한 개쯤 나왔거든, 작년에. 근데 올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작년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드디어 네 번째 도전에 이제 도전 성공인데, 이거 과거의 개정, 이거는 원래는 안 됐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와버렸고요. 좀 이따 이제 기출지문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놓고. 그러면 천재지변, 그럼 한번 우리 숙제해 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예요? 그냥 알아만 놓으면 돼요. 올해 시험은 나오지는 않아요. 요거는 요거는 X, 요거는 요거는 X,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선생님, 장부에 이동해서 올해 뭐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이동 이제 전개가 됐고요. 등기부 부본 자료 찾았어요? 예, 등기부 부본 자료 밑에다가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나 써놔요. 등기부 우리 지난번에 했죠. 등기부 부본 자료는 무슨 장치를 말한다? 보조 기억 장치. 이거 작년에 출제가 됐죠. 올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고. 근데 올해는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돼? 자, 손상과 복구 찾았어요? 예, 우측에 봐봐요. 1번하고 2번 봐봐요. 찾았어요? 자, 1번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일단 1번은 한번 봐봐요.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손상, 멸실, 염려가 있을 때 대법원장 현강편 전화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근데 2번을 잘 잡아놔야 돼요. 올해 형님들을 완전 작살낼 수 있어요. 올해 2번입니다.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 서류의 멸실 방지 처분에 처분 명령의 권한은 누가 대임해놨어요? 법원 행정처장 자르고. 신청서 그 밖의 부속 서류. 그러니까 등기부 부속 서류는 법원 행정처장한테 가네요. 근데 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멸실 방지 처분은 누가 대임해놨어? 지방법원장이네. 신청서는 누가 대임해놨어? 법원 지방법원장. 등기부는 법원 행정처장. 그거 구분하면서 좀 외워두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올해는 그쪽에다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거 보고하고요. 자, 이번에 장부의 공개 찾았어요? 예, 오른쪽 장부의 공개 찾았어요? 예, 작년에 또 출제가 돼버렸네. 그래도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청강이 드는 사람들은 등기부 부속 서류. 자, 뭐라고 써놨죠? 열람, 발급. 열람하고 발급. 자, 등기부는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도 할 수 있죠. 부속 서류는 이거 안 돼요. 누구든지 안 돼요. 이해관계자만 할 수 있어요. 발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안 됩니다. 발급, 부속 서류의 발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럼 봐봐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어때? X. 신청서 부속 서류는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어때? X. 발급 안 돼요. 여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만. 이해관계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출제됐고, 그러면 이제 기타로 한번 가볼래요? 기타. 자, 기타 3개가 있어요. 1, 2, 3, 4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네. 올해 출제 예상은 2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작년에 출제가 되고 그랬거나. 작년에 이제 신탁원부 잘라봐요. 공동담보 목록 잘라봐요. 도면 잘라봐요.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정명도 함께 거기가 포인트야. 읽어봐요.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등기 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작년 신탁 업무를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번일까요? 3번하고 4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구문 건물에 관한 등기 사항의 발급에 대해서 한동 건물 발급을 행강편 전화요. 발급에 대해서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에다 행강편 전화요.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한번 집합 건물 한번 볼래요? 이것도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무슨 전체예요? 한동이죠.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A집, 아파트 요 부분을 좀 살려고 그럽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갑은 어디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냐 한번 봅시다. 한동 전체 발급하죠? 근데 그러면 요 나머지 전유 부분은 발급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부분만? 해당, 그렇죠?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가구, 해당 얼구입니다.
근데 요 해당을 전부로 건치면 X가 되는 거야. 미쳤어요? 전부 전유 부분은 볼 필요가 없죠.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해당 전유 부분, 해당 각구, 해당 얼굴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을 전부로 건치면 꼼짝없이 다 그 질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대신 발급 밑에다 열람도 써놓으세요. 열람. 발급 열람에 대해서는 한동 전체 표제부 요거 봐야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 봐야죠. 그러면 해당 전유 부분만 보면 되지. 전부 전유 부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4번이네요.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근데 다만 찾았어요. 다만은 뭐예요? 애적으로. 그렇죠. 애적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상 증명서에 표시하여 뭐 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3번하고 4번에다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작년에 출제돼서 안 되고요. 그런데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 요 5종류는 상식이야. 상식. 그러면 맨 마지막 칸에 전부 증명서 몇 개? 전부 증명서 2개, 일부 증명서 몇 개? 3개. 그러면 전부 증명서는 2개가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 우리 등기부 때문에 말소사항이냐 현재 유효사항 포함해서 말소사항 포함해서 등기부사항 증명서냐 아니 말소사항 쫙 빠지고 현재 유효사항이냐. 그러면 자기가 볼 거는 뭐예요? 말소사항 포함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고개 같아 보여줄 때는 뭘 봐야 돼? 현재 유효사항. 왜 말소사항까지 있으면 되게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중개업자들의 본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줄 건지. 그러면 일부 증명서는 3개가 있어요. 가로 안에 한번 읽어볼래요? 적정인 지분, 그 다음에 현재 소유 하나,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요거 3개. 그래서 자,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대해서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요 정도만 딱 암기해두면 돼. 요거는 사실관계니까.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 암기해두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 역시 8페이지. 찾았어요? 등기 절차. 거기 이제 오늘 이제 암기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등기 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요 5개. 자, 5개는 꼭 외워둬야 된다는 게 다 써놨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어렵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5세트가 딱 게시가 돼요. 자, 요거 뭐라고 그래서 게시. 게시 그러면 당사자, 신청. 자, 관공서 뭐예요? 촉탁. 그래서 촉탁. 요 2개가 뭐예요? 원칙. 자,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그렇죠. 명령. 요거는 무슨 신청? 이의신청. 자, 요거는 애외. 그렇죠. 애외. 그러면 자기가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우리 등기에 불려서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관공사 게시하면 촉탁,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명령은 뭘로 붙어야 돼? 이의신청. 원칙이 애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봐봐요.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당사자, 신청. 이게 나와야 돼. 봐봐요. 우리 지적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봐봐요. 내가 봐요. 소재 그러면 공통, 지적 파트에서 소재는 공통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파트에서 소재로 왔어. 그럼 뭘로 해야 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란 뭐에 대한 변경? 동일성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루틴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얘가 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목. 그럼 지적 파트에서 지목은 뭘 생각하게 돼?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도하고 장.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지목 그러면 어디에? 표제부 중에 토지 이렇게.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문제가 나오면 맞나 안 맞나 봐봐요. 응용력이 있나 봐봐요. 집합 건물에 있어서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 표시란에 소재, 지번,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건물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죠? 토지.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서 그거는 응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본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그럼 읽어봐요. 가압류는 어디에서 해? 법원 툭 치면 촉탁, 관공서, 촉탁 등기야. 이 신청이 되려면 법원은 뭐예요?
이의 신청, 명령 등기. 이 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거든. 이 신청이 안 붙으면 뭐예요? 적탁 등기. 그러면 봐봐요. 과거에 출제된 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때 X죠. 신청은 뭐예요? 가압류 결정 법원이죠. 법원을 툭치면 어디로 가야 돼? 촉탁. 그렇죠.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야. 가압류를 촉탁 등기해야 할 것을 신청으로 하면. 자, 그러면 봐봐요. 루틴 외우나요? 자, 29조 메토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봐봐요. 그래서 외우라는 소리야.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럼 한 문제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거 뭐야? 직권등기 매년 출제가 되거든. 직권등기 매년 출제가 되거든. 그럼 직권등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몇 호예요? 주로 1호, 2호.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지금 그러면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보통 1호, 2호 사이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든.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렇게 처리가 돼. 그러니까 요 한계가 바로 요렇게 나와야 돼요. 개시 그놈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 여기에 빠지면 뭐예요?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루틴을 마련하면 돼요. 체납처분 압류 등기네. 그러면 저기 읽어봐요. 무슨 처분? 체납처분, 특심은 세무서를 특심은 관공서, 특심은 촉탁 등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 패턴은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울 걸 쓸데없이 촉탁 등기를 외울 게 아니라 촉탁 등기 패턴을 외우란 말이에요. 패턴. 그럼 벌써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지? 뭐라고 써놨어요? 포락지가 뭔데? 하청 부지화된 거. 어디에서 연락이 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특치만 관공서. 그건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럼 포락지는 촉탁 등기. 얼마나 패턴을 외우면요. 루틴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나간다. 근데 우리 형님들은 뭘 외울 생각을 해요? 촉탁 등기 종류를 외울 생각을 자꾸 한다고. 촉탁 등기 종류를 외울 게 아니라 촉탁 등기 주체는 누구다? 관공서라는 거. 이걸 잡아야죠. 자, 그래서 봐봐요. 그럼 벌써 나오네. 읽어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법원 특치만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뭐가 없어? 이의신청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경락 그러면 법원이네. 그러면 경락법원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얼마나 재밌냐고. 자기가 자꾸 외우라는 걸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요. 그러니까 외울 거를 외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요걸 딱 안 외우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딱 패턴 하나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개시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 이의 신청. 그러면 여기 이제 지문이 나온다고.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규정이라거나. 그러면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해야 한다. 맞네요. 그러면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예외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거나. 그러면 원칙,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 원칙이잖아. 그러면 당사자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하거든.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그때 X죠.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그럼 촉탁 등기는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패턴을 외우면 여기에서 이제 지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외우지 말고 이거나만이라도 제대로 외우노라는 소리입니다. 요 자체를. 그래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다 써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강제. 그렇죠. 등기 강제. 그럼 한 세트. 원칙. 임의 신청이 원칙이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입니다. 왜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니까, 사적 자치. 그래서 이게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봐봐요. 누구예요? 봐봐요. 자, 누구한테, 어리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설정 이후에 건물을 하나 줬어요. 누가? 갑이 하나 줬네. 갑이 하나 줬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어른 어때요? 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일갈경매 청구권이야. 이미 등기법에서도 질문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린애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싸잡아 들어갈 수도 있어. 누구 마음이야? 얼마음. 무슨 자치? 사적 자치. 그게 당사자 원칙이라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런 지금 토지에 대해 놨어요? 건물에 해놨어요? 토지.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근데 만약에 토지만 해도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토지에 대해서만 돈 받아갈 것이 충족하더라도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도 싸잡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괄경매의 핵심 단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당사자. 그러면 A는 뭐예요? 등기 강제. 세 개가 딱 코드 인사가 딱 그래야 돼. 무슨 강제? 등기 강제. 그러면 등기를 강제하는데 법률에 세 개가 있거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 1개월 강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개월 그러면 벌써 코드가 어디로 돼 있어야 돼? 표제부로 돼 있어야 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60일. 그러면 특별조치법은 각구 얼구. 각구에 대해서만 강제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구가 무슨 건인데? 소유권. 그럼 벌써 해온 사람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그렇죠. 무슨 신탁? 명의신탁. 요거는 3년이죠. 3년. 그럼 3년 등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장기 미등기자라고 그래요.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형님들은 봐봐요. 이렇게 한다. 명의신탁은 3년. 명의신탁은 3년. 3년이 그러면 3년이 나오느냐? 안 나와. 뭘로 나와요? 장기 미등기자로 나오거든. 장기 미등기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신탁으로 처벌받아? 명의신탁으로.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매년 나오잖아. 등기 관계. 2개 지문 아니면 3개 지문 정도. 아니면 특별조치법이 뭐의 독자적 문제로 나오든지. 딱 시험에 코드가 딱 맞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 몇 종류? 2종류가 있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공동 A가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네. 그래서 A가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지금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그래서 A는 매년 출제되잖아. 작년에 박스 문제로 5개 지문이 출제되고. 단독 신청.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다? 2종류가 되네. 원칙, 공동, 예외, 단독. 그죠? 뭐라고 써놨죠? 제3자. 그죠? 원칙은 당사자 신청. 그렇죠.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이네. 의한 신청.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이 있잖아.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자, 그 다음에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왜? 그러면 A적 측면에서 작년에 4개 지문이 출제가 되잖아. 나올 게 뻔히 보인다고요. 보인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방법. 몇 하나 돼 있어요? 유하나. 그래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거는 원칙 A가 아닙니다. 그럼 시험은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요? 전자 신청. 작년에 3개 지문이 나왔잖아. 독자적 문제로도 출제되어 있어요. 벌써 봐봐요. 3개 지문, 4개 지문, 5개 지문. 여기에서 뭐예요? 2개 지문. 저기에서 이제 뭐예요? 8개 지문. 그러니까 60개 지문 중에 나올 게 뻔히 정해지잖아.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딱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요. 그럼 결론은 봐봐요. 결론은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여기. 공통점은 왜. 암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암기하기 싫으니까 바로 등기법이 체계도 안 잡고 그래서 그러네. 자, 왜 공법이 어려워요? 공법이 왜 어려워요? 법률이 많죠. 법률이 몇 개? 6개. 암기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처음에 뭐 그러면 암기할 거 그러면 보면 처음에 뭐예요? 제일 공법을 잡기 쉬운 게 뭐예요? 처음부터 목차를 외웠어야지. 목차만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야지. 목차만 외워두면 공법은 50% 따먹고 들어갑니다. 50% 따먹. 그러면 목차를 모르면 이게 국계법인지 도정법인지 맨날 들리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안 들리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등기법 요 파트에서 보면 들리는 게 전부 뭐밖에 안 들려요?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 당사자 신청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요 토대를 외워서 이제 외우면 쉬는 시간이고 안 외우면 또 계속 외워되는 거고 절차 보면 2주 남았으니까 이제 이번 주하고 7월 1일까지 수업하니까 뭐예요? 2주 남았다고 충분히 정리돼요. 강론은 뭐 요것만 외워두면 그냥 수업은 금방 끝나거든. 그러면 등기 신청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주에 뭐예요? 일요일날 특강할 때 원페이지부터 라스트 페이지가 하루 만에 다 끝냈거든. 10시부터 7시까지. 7시까지. 내일도 또 요 요약집 가지고 10시부터 7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원은 요약집을 안 해요. 프린터로 합니다. 요약집 다 정리했잖아. 요약집 안 하고 이제 프린터로 해줘야지, 이제 이쪽은. 자, 그럼 봐봐요. 오늘 외우고 갑시다.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외우라라.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 그러면 방문 신청과 무슨 신청? 전자 신청. 시험 문제 나가요.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원칙, 방문 신청의 A가 전자 신청이다. 어때? X. 이거는 원칙 A가 아니라 대등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3자. 그러면 제3자 현 신청,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 제3자 현 신청, 포괄 증거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면 우리 등기는 원칙이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적으로 대리인 신청도 있다. 어때? 뭐죠? 대리인이 곧 뭔데? 제3자의 한 신청이라.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원칙, 공동과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등기 강제는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 등기 강제, 등기법 1개월, 특별 조치만 며칠? 60일, 명신탁 3년 이렇게 잡아야 돼. 3년. 자, 그러면 개시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나와야 돼. 개시 그러면 줄줄줄 나와야 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뭘로? 이신청으로. 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 강제 그러면 한 세트가 있죠. 원칙, 당사자 신청 예외, 등기 강제, 등기법 1개월, 표제부를 생각해야죠. 특별조치법 60일, 각국. 자, 명신탁 몇 년? 3년, 각국, 얼국, 그렇죠. 그러면 우리 등기 강제 나왔고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러면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그렇죠. 그러면 상속, 단독, 공동. 단독,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표제부는 주로 무슨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단독 신청으로. 아까 그니.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제3자. 제3자 나오면 뭐가 생각해요? 자, 당사자 신청, 제3자, 포괄선계인, 대위 신청. 대위 신청에서 세권자, 대위 신청. 아까 구분 건물 표시, 대위 신청.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리인 신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요거는 노력이 필요해. 이제 요게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기 능력이야. 이제 요걸 어디에다 써먹을 건지 이거는 이제 본인의 능력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하고 다시 한 번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죠. 요거 뭐예요? 개시, 등기 강제, 등기 종류, 다음에 제3자 방법. 그러면 요거 딱 보면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돼. 딱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어는 무조건 외워라 그러죠. 제 수업할 때 뭐라 그래요? 숙지하라, 무조건 외워라, 이해하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제 무조건 영어는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 기본 진도는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가 있어요. 영어 반드시 5개 외우라는 거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약집을 정리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나침판을 정리하는 거야. 나침판. 나침판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방향키라는 거야, 방향키.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지 말고 그냥 요약집 한 것만 있으면 돼, 요약집 한 것. 이게 좀 의심스러우면 사용하는 방법, 기출문제, 지문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거거든. 이걸 어디에서 써먹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나침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자기만의 나침판, 방향치. 그러니까 기본서 보거나 이거나 하지 말고 그냥 요약집을 하나 계속 숙달된 조교처럼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마지막 시간에 기출문제 지문들을 한번 또 정리해 봐야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